자, 오늘은 그 랩을 통해서 파이썬의 넘파이를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파이썬에서는 따로 어레이를 구현하지 않고 리스트를 통해서 어레이를 모사하는 것이죠. 에뮬레이트가 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어레이는 그 C나 자바에서는 한번 크기가 정해지면 크기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컴파일 될 때 어레이 사이즈가 픽스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파이썬에서의 리스트는 자유롭게 그 크기를 늘렸다가 줄였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에서의 리스트의 개념이 그 일반적인 어레이보다 훨씬 더 좋은 개념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훨씬 다루기가 용이한 것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넘파에는 오히려 그러한 리스트의 좋은 개념을 버리고 어레이로 돌아옵니다. 그 이유를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넘파이가 어레이를 구현하면 그 어레이의 사칙 연산, 나눗셈은 공부하지 않겠지만 우리가 더하기나 빼기나 곱셈을 할 수가 있는데 바로 오늘 그러한 것들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은 대부분이 실험으로서 여러분께서 보여드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가능하시다면 함께 따라 하시면서 실행해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사실 어떤 것을 배울 때, 특히 프로그램과 관련된 것들을 배울 때 직접 손으로 해보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을 보고서 따라 해보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의 코드를 보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죠.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생각이라든가 철학, 또 프로그래밍 기법 등등을 우리가 배워야 하기 때문에, 하지만 대부분의 엔지니어들은 좋은 습관을 가지고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있죠. 그래서 다른 사람 프로그램을 보는 것은 그 사람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 스타일이라든가 프랙티스를 같이 공부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께 이러한 그 파이썬에서의 랩을 통해서 numpy의 랩을 통해서 이제 numpy를 같이 학습해 보도록 하죠. 우선 맨 첫 줄은 사실 이것은 중간중간에 우리가 주피터에서 그래피컬한 요소를 집어넣기 위해서 집어넣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numpy는 파이썬에서는 배열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numpy로서 이렇게 배열 단위의 데이터를 관리합니다. 그 차이가 뭔지를 한번 보면, 우선 아래에 보시는 것은 파이썬에서의 리스트 구조이고요. 그리고 자, 이것은 파이썬에서의 그 numpy로 구현한 어레이입니다. 딱 봐도 그 파이썬에서의 리스트가 훨씬 복잡하죠. 이중으로 되어 있죠. 이쪽에 한번 쭉 어떤 어레이가 있고 그것을 한 번 더 연결해서 리스트를 얹어 놓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티저 오브젝트는 이렇게 어떠한 배열의 리스트의 포인터로 레퍼런스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래에 보시면은 그 numpy로 만들어진 어레이를 보실 수 있는데요. 굉장히 단순한 구조입니다. A라는 어떠한 우리가 어레이를 만들면 어레이 오브젝트가 아래와 같은데, 일반적으로 어레이에 대한 기본적인 인포메이션들이 쭉 이 안에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실제로 우리가 자료구조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어레이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아래를 비교해 보면은 위가 훨씬은 아니지만 아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복잡한 편이죠. 달리 말하면 그 리스트는 다루기 좋고 또 굉장히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성능적인 면에서는 좀 떨어진다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머신러닝을 할 때에는 좀 더 단순하면서 그리고 또 빠른 퍼포먼스가 좋은 그러한 자료 구조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래서 리스트 대신 이렇게 단순한 구조인 어레이를 사용함으로써 퍼포먼스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리스트 대신 이렇게 어레이를, 그러니까 numpy를 이용해서 어레이를 구현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일단 여기에서는 우리가 그 매플라리브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 매플라리브 혹은 매플라리브를 불러 올렸고요. 거기 파이플랫을 불러 올렸고요. 그리고 numpy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import numpy-s mp, 우리가 mp라는 것은 그냥 알리아스죠. numpy를 우리가 뒤에서 요 임포트 되는 어떠한 메소드를 우리가 그냥
numpy라고 부르기는 좀 그러니까 그냥 np로 축약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numpy를 불러 올린 것이고요. 일단 우리가 이렇게 하나의 리스트를 통해서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데, 보시면은 그 리스트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 여기 보시면 ARR1의 np, 이게 numpy 라이브러리죠. 그리고 array, 데이터 1을 해서 데이터 1을 array로 만들어서 ARR1에 집어넣는 겁니다. 아주 단순하죠. 우리가 한마디로 이렇게 복잡했던 리스트를 이렇게 단순한 구조로 바꾸어서 A라는 곳에 집어넣는 것이죠. 사실 데이터 1은 리스트는 그대로 있고 단지 ARR1이 array 형태로 이제 다시 만들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만들어졌고요. 데이터 1을 우리가 출력해 보면, 자, 보시면 1, 2, 3, 4, 5로 되어 있고요. 자, ARR1의 사이즈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그냥 저희가 한번 실제로 ARR1을 한번 실행해 볼게요. 어떻게 실행이 되는지. 자, 보세요. array 타입으로 1, 2, 3, 4, 5로 되어 있습니다. 자, 위에는 그냥 단순한 리스트였는데 이제부터는 array 타입의 어떤 리스트가 array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array의 ARR 점 사이즈를 하면 그 array의 크기가 나오는데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가 5개라는 의미죠. 타입을 보면은 한번 다시 실행해 보면요. 이렇게 32비트의 타입이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는 원소가 32비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ARR1의 D타입 이렇게 하면은 이 array의 원소들의 타입이 나오는데 그것이 32비트라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array는 자, 하나의 타입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배열입니다. 리스트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원소들이 타입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array는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array는 이렇게 대표되는 D타입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array에 들어있는 모든 엘리먼트는 하나의 타입으로 통일되어 있는 거죠. 리스트는 그렇지 않죠. 리스트는 각각의 엘리먼트마다 뭐 인티저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뭐 플로트 넘버일 수도 있겠고 심지어 리스트나 아니면 다른 데이터 스트럭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편리하고 굉장히 사용하기 좋은 반면에 array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array는 굉장히 단순하죠. 자, 아래에 보시면 지금 데이터 2를 어떻게 초기화했는가 하면 리스트를 1점 그리고 2점 무슨 말인가 하면 float 넘버로 아니면 리얼 넘버로 1, 2, 3 여기는 3.5죠. 그리고 4를 초기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행해 보면 자 리스트로는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만 자 array로 바꾸면 어떻죠? array로 바꾸면 똑같겠죠. 근데 타입을 보면 이때는 float 64, float 64 타입입니다. 좀 다르죠. 예.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i의 이중 리스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로가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로가 4이고요. 그리고 컬럼이 하나, 둘, 세 개입니다. 그래서 4 by 3의 그러한 매트릭스가 어떤 array 구조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2차원의 array 구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클릭해 보시면 이 shape이라는 것은 차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하나, 둘, 셋, 네 줄이죠. 한마디로 4행이고요. 그리고 3열이죠. 4 곱하기 3 차원의 4 곱하기 3 모양의 그러한 array를 얘기하는 겁니다.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3,4의 어떠한 2차원 array 구조라는 것이죠. 이때부터는 여러분께서 매트릭스라고 불러도 크게 틀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그냥 매트릭스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array에 있는 이 함수는 자 3x4 매트릭스를 모두 0을 채워서 만들라는 겁니다. 그래서 numpy의 매트릭스 zeros 매트릭스를 메소드를 불러서 자 3x4의 매트릭스를 만들어라 라는 것이죠. 주의하세요. 여기
이렇게 이중가로를 씁니다. 그래서 np non-pi zeros 괄호 열고 괄호 열고 3,4 가로 닫고 가로 닫고 이렇게 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이것을 한번 클릭해 실행해 보면 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세 줄에 네 칸인 컬럼이 4개인 0점으로 채워진 지로스는 0점으로 채워진 다시 말해서 이것이 플로우 64 플로우 넘버라는 겁니다. 플로우 타입의 어레이라는 것이고요. 자 이것도 역시 비슷하게 이쪽에서는 지로스였으면 이것은 원스면 모두가 1로 채워져 있는 거죠. 그래서 3x4 매트릭스를 모두 1로 채워서 만들라는 것이고 클릭해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두 1.0, 1.0으로 채워져 있죠. 따라서 우리가 타입을 실행해 보면 당연히 플로우 64이겠죠. 자, 그 다음에 저기 np a range라고 되어 있죠. a range. 자,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뭔가 하면은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어떠한 벡터를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벡터를 만들어 주는데 로우 벡터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레이를 만들어 주는데 3부터 12 전까지 그러니까 3부터 9까지의 1차원 벡터를 만들어 주는 것이고요. 자, 이제 오퍼레이터를 연습해 보겠습니다. 오퍼레이터를 연습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레이 1, 2, 3가 있고 각각이 2차원, 그러니까 2x2 매트릭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레이 넘버 1은 첫 번째 줄에는 1,2 그리고 두 번째 줄에는 3,4 그리고 어레이 2는 첫 번째 줄에는 1,1 두 번째는 1,1 세 번째 어레이 3는 0,1, 2,3으로 초기화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뭘 해보는가 하면, 자, 이러한 2차원 행렬,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매트릭스의 덧셈, 뺄셈, 곱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단순 덧셈은 어떻게 되죠? 자,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거를요. 보시면 두 개의 매트릭스가 조여졌다 가정해 봅시다. 그래서 이것이 array 1, 이것이 array 1, array 2겠죠. 그래서 array 1이 위에서 우리가 했던 것처럼 1, 2, 3, 4 그리고 첫 번째 행은 1, 2, 두 번째 행은 3, 4로 되어 있습니다. array 2가 보시는 것처럼 자 0, 1, 2, 3으로 되어 있네요. 2, 3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더하기는 지금 그냥 자 같은 위치에 있는 것들끼리 더하는 것이죠. 그래서 1 더하기 0, 2 더하기 1, 3 더하기 2, 4 더하기 3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array 1, array 2를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 1, 1, 2, 1, 3, 1, 4, 1을 더해서 자, 이 2x2의 array를 만들겠죠? 한번 실행해 볼까요? 자,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1 더하기 1을 더해서 2고 2 더하기 1을 해서 3이고 3 더하기 1을 해서 4고 4 더하기 1을 해서 5입니다. 자, 마이너스도 마찬가지겠죠? 마이너스도 아주 똑같습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우리가 비슷한 것을 적용해 보면 자, 어떻게 됐죠? 1 빼기 1은 0이고 2 빼기 1은 1이죠. 0, 1이 됐고요. 그리고 3 빼기 1은 2고 여기서 2 있죠. 그리고 4 빼기 1은 3입니다. 그래서 여기 3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위치끼리 서로 빼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어레이에 이렇게 곱하기를 해서 하면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자, 이걸 실행해 볼게요. 이거는 그 곱하기, 단순 곱하기를 얘기한 것인데 자, 같은 앞에 더하기나 빼기 할 때처럼 같은 자리끼리 곱해서 똑같은 형태의 그 매트릭스를 만드는 것은 그냥 곱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2x2, 2x2를 서로 곱해서 이 곱하기 표시를 곱하기 기호를 사용하시면 같은 위치에 있는 것들끼리 서로 곱해서 같은 디멘전의 같은 형태의 그런 매트릭스를 만들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고등학교에서 배운 매트릭스 혹은 대학교에서 매트릭스를 배울 때에는 그렇지가 않죠. 선형대수에서 여러분께서 어떠한 행렬의 곱을 배우시는 것은 자, 이 그림과 같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거는 어떻게 되죠? 3 by 2고요. 그리고 2 by 2입니다. 3 곱하기 2인 행렬이고요. 이건 2 곱하기 2인 행렬이죠. 보통 3 곱하기 2를 했으면 어떻게 되죠? 3 곱하기 2 곱하기 2를 한 행렬이면,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로,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첫 번째 행렬의 컬럼이 몇 개죠? 2개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곱해지는 값, 이것에 뭐가 맞아야 되는, 행이 맞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첫 번째 곱하는 이 매트릭스의 그 컬럼의 개수랑, 그리고 그 곱하는 그 매트릭스의 이 로의 개수가 서로 맞아야 됩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컬럼이 2이고 여기에 로가 2이기 때문에 서로 실제로 매트릭스의 곱셈, 매트릭스의 곱셈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매트릭스의 곱셈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1 곱하기 0, 2 곱하기 1을 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는 1 곱하기 1, 2 곱하기 3을 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하고 얘하고 곱해서 더하고요. 얘하고 얘를 곱해서 더해서 이제 로에 놓습니다. 그래서 1 곱하기 0을 2 곱하기 1을 더해서 여기에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1 곱하기 1, 2 곱하기 3을 더해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3, 0, 4, 2를 각각 곱해서 더한 것이 여기 나와 있겠죠. 그 다음에 자 3, 1, 4, 3 서로 곱해서 더한 것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죠? 어떤 매트릭스에서의 실제 행렬의 곱은 뭐가 중요합니까? 자, 두 개를 곱한다고 하면, 자, 여기에 컬럼의 개수랑, 자, 곱하는 행렬의 로의 개수는 반드시 같아야 됩니다. 결과는 어떻게 돼요? 결과는 여기에 결과는 자, 첫 번째 매트릭스의 로의 개수와 두 번째의 컬럼의 개수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얼마죠? 이건 3 곱하기 2고 이건 2 곱하기 2죠. 그러니까 3 곱하기 2의 매트릭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3 곱하기 2의 매트릭스가 나오는 거죠. 자, 한번 촬영대수에서의 매트릭스를 한 번 더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매트릭스의 곱은 우리가 머신러닝에서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매트릭스의 곱은 여러분께서 꼭 비록 단순하지만 틀리지 않게끔 연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은 우리가 두 매트릭스를 곱할 때에는 자, 첫 번째에 있는 매트릭스의 컬럼과 두 번째에 있는 매트릭스의 로의 개수가 같아야만 반드시 곱해진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오는 그런 매트릭스는 자, 첫 번째 매트릭스의 로의 개수에 그리고 두 번째 그 매트릭스의 컬럼의 개수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3 곱하기 2제곱은요, 2 곱하기 2,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오는 그런 매트릭스는 3 곱하기 2가 되겠습니다. 자, 조금 더 연습해보면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우리가 아까 여기 MP 어레인지가 뭐였죠? 자, 0부터 그 5까지의 매트릭스가 채워지게 되는데요. 0부터 6개의 매트릭스가 채워지게 돼요. 0부터 5까지. 그래서 0부터 5까지를 2 by 3으로 채우고요.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는 12개의 수, 0부터 11까지를 3 by 4로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자, A를 한번 보시면 이런 식이 됩니다. 자, 6개의 수를 자, 2 by 3으로 채우는 거죠. 0, 1, 2, 3, 4, 5로 채우게 됩니다. 이거는 뭐라고요? 12개의 숫자, 0부터 11까지의 숫자를 3 by 4 매트릭스로 채우는 것인데 한번 B를 실행해 보면 자, 이와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건 계산할 수 있나요? 계산할 수 있죠. 중요한 것은 뭐라고 그랬죠? 앞에 곱해지는 매트릭스의 컬럼의 개수와 그리고 뒤에 곱해지는 로의 개수가 서로 같아야 되죠. 컬럼의 개수가 여기는 3이고 여기는
로의 개수가 3이기 때문에 서로 가능한 것이죠. 그러면 결과로 나오는 매트릭스는 얼마일까요? 결과로 나오는 매트릭스는 자 여기는 2 by 3이고 그리고 얘는 얼마죠? 3 by 4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나오는 것은 2 by 4가 되겠습니다. 2 by 4가 되는 것이죠. 자, 파이썬 넘파이에서의 이런 매트릭스의 곱은 오퍼레이터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dot이라는 것이 있고요. 하나는 matmule이라는 게 있습니다. matmule. 그래서 그 dot은 자 앞에 나오는 그 매트릭스의 메소드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아까 우리 A라는 매트릭스였는데 그 매트릭스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 dot을 사용하는 건데 그 dot의 파라미터로 B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두 개를 곱한 것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자 안에 있는 계산은 여러분께서 따로 해보시고요. 단지 두 개가 제대로 나왔는가를 계산해 보기 위해서 자 이것은 지금 2 by 3이고요. 이것은 3 by 4죠. 그럼 2 by 4가 나와야겠죠. 그럼 여기 보시면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2 by 4에 제대로 된 그런 매트릭스가 나왔습니다. 자, 그 외로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냥 numpy에 dot 함수를 사용하셔서 a와 b를 넣으셔서 하시면 되고요. 역시 계산해 보면 결과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두 번째 그 함수는 무엇인가? manmule이에요. 그래서 numpy에 대한 manmule에 a, b를 집어넣으면 위에서 요거와 같게 결과가 나올 겁니다. 자, 이걸 실행해 볼까요? 자, 결과는 똑같죠? 자, 그러면 여기 numpy에서 두 행렬의 곱을 계산하는 게 dot이 있고 manmule이 있는 차이가 뭘까요? 차이는 여러분께서 한번 직접 자, 요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에서 반드시 참고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자, 2차원 행렬에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자, 2차원 행렬에서는 지금 2차원이죠. 그러나 3차원 행렬, 다시 말해서 매트릭스가 두 개 이상 겹쳐질 때 그런 때는 이제 dot하고 그리고 이 manmule이 서로 다른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다차원 배열인 경우라면 dot과 manmule이 영 다른 다른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 차이를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2차원 배열에서는 두 개가 곱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매트릭스 계산이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과 여기서 보시는 것이 똑같습니다. 그러나 다차원 배열에서는 다르다는 것이고요. 여기 몇 가지 그 용어의 정리가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행렬이란 2차원 구조의 행과 열을 갖는 것이라고 가리키는 것이고요. 근데 3차원, 4차원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매트릭스가 여러 개 레이어를 이루는 것이죠. 여러 개 레이어를 이루는데 그것을 본또 텐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여러분께서 텐서플로우를 쓴다라고 하면 다차원 행렬을 사용해서 뭔가 계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3, 4차원 이상을 그런 매트릭스를 텐스라고 부르는데 numpy에서는 텐스 역시 그냥 배열이라고 부릅니다. 예. 그리고 두 행렬을 곱하는 것을 행렬의 곱이라고 하고요. 두 텐서를 곱하는 것을 텐서의 곱이라 한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한번 이것은 그냥 여러분께서 참고 삼아 알아두시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까 dot하고 manmule을 서로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예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arrange 2 곱하기 3 곱하기 4죠. 그러면 얼마죠? 그 20개의 숫자를 2 by 3 by 4 그러니까 2 by 3 by 4의 그 다차원 매트릭스로 3차원 매트릭스로 만드는 겁니다. 자, 역시 B2 역시 비슷하죠. 똑같은 수입니다. 여기 보시면 위아래 똑같은 수죠. 2 곱하기 3 곱하기 4 아래도 2 곱하기 3 곱하기 4 다시 말해서 20개의 넘버를 어떻게 하죠? 지금 위에서는
2 by 3 by 4였는데 여기는 2 by 4 by 3입니다. 좀 다르죠? 두 개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지금 우리가 얘를 뽑아보면 자 이렇습니다. 자 이것은 어떻죠? 자 이런 매트릭스가 지금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리고 B는 위에 있는 A 매트릭스가 서로 다른 형태의 매트릭스입니다. 위는 지금 3 by 4지만 여기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얘는 4 by 3죠. 예, 서로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도 다르고 매트릭스의 크기의 모양이 쉐입이 다른 것이죠. 자, 두 개를 자 낫으로 하는 거하고 결과하고 맨뮤라고 한 거하고의 결과 서로 다릅니다. 예. 주로 우리가 앞으로는 이 맨뮤를 많이 쓸 텐데 그래도 메tat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두 개의 차이를 반드시 알아두도록 하세요. 예, 꼭 알아두실 것을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자, 다음으로 간단하게 이제 어떻게 랜덤 넘버를 우리가 그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는지가 나오죠. 이것은 그냥 단순히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우리가 어떻게 그래프로 표현하는지가 나와 있으니까 한번 실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뮤가 있고 시그마가 있고 이것이 실제로 랜덤 넘버를 생성하는 그러한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여기 S라고 되어 있는 뭐라고 부를까? 객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객체가 실제로 넘버들을 제너레이션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 아래가 그 제너레이션 것을 쭉 모아서 실제로 플러스로 그려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자, 거의 양쪽이 거의 똑같죠. 양쪽이 거의 비슷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실행할 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예, 실행할 때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여러분 실행해 보시면 좀 모양이 달라졌죠? 한 번 더 실행해 볼까요? 자, 이번이 더 양쪽이 더 가깝네요. 이런 식으로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형상화해 볼 수 있고 실제로 이 함수는 많이 쓰이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자 랜덤 넘버를 생성하는데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 생성해라 라는 것이죠. 예,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 그래서 0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갈수록 점점 분포가 낮아지는 그러한 이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랜덤 넘버를 생성할 수 있었고요. 자 이제 자 민맥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떤 어레이를 이런 식으로 만들었을 때 여기에서의 민 값을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이 어레이 자 어레이 A에서의 민 값이 여기 0.1이죠. 0.1이 제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맥스를 구할 때는 그냥 np.max a a가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레이죠. 그래서 np 그러니까 numpy의 .max라는 메소드를 써서 a라는 것의 최대값을 골라내는 것이죠. 실행해 보면 자 30, 이 어레이 30이 제일 큰 숫자였죠. 30 제대로 나왔습니다. 자 argmax하고 argmin이 있는데 이건 꼭 알아두도록 하세요. 자 앞에 어레이에서는 어레이는 기본적으로 인덱스와 그 인덱스의 위치에 있는 어떠한 엘리먼트 자, 어떤 숫자일 수도 있겠고요. 문자일 수도 있는 그 엘리먼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덱스와 어떠한 엘리먼트의 매핑입니다. 그럼 우리가 앞에서는 뭐를 구했죠? 가장 작은 것 혹은 가장 큰 것을 구했는데 아규맥스는 뭔가 하면은 자, 이 어레이에서 가장 큰 원소를 가진 것의 인덱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np.argmax 하면은 자, 실행을 해보면 자, 5죠? 자, 아까 맥스가 제일 큰 게 뭐예요? 30이었죠? 그래서 여기 어레이를 보시면 자, 0, 1, 2, 3, 4, 5. 자, 인덱스 5인 것이 가장 크고 그래서 우리가 argmax를 통해서 자, A 리스트에 있는 가장 큰 값의 인덱스를 우리가 뽑아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비슷하게 np.argument이 있을 수 있겠죠. 이건 뭔가 하면은 어떤 리스트 A에서 가장 작은 값의 인덱스를 구하라. 가장 작은 값이 앞에서 뭘로 구했죠? 0.1이었고 이 위에서는 자 30이 아까 5였으니까 0.1은 6일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행해 보면 6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아주 기본적인 numpy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보자면은 요거까지만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where이라는 어떠한 메소드인데요. where은 기본적으로 컨디션이 있고요. 그 컨디션에 맞는 매트릭스를 우리가 만들어주는 겁니다. 컨디션에 맞게끔 매트릭스 만들어주는 것이죠. 예를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우리가 지금 A라는 어떤 매트릭스, 역시 앞에 있는 매트릭스를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1, 2, 3, 10, 20, 30, 0.1, 0.2 있는 어레이입니다. 그냥 1차원 어레이예요. 자, np.where A는 1보다 작다. 이것을 하면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자, 이 매트릭스에서 1보다 작은 모든 원소를 뽑아주는 겁니다. 그냥 똑같은 것들로 똑같은 차원의 매트릭스가 나오겠지만, 똑같은 디멘전의 매트릭스가 나오는데, 자, 1보다 작은 것들은 그대로 나오고요. 1보다 큰 것들은 모두 0이 채워져서 나옵니다. 한번 실행해 볼게요. 이런 식입니다. 자, 보시면 지금 어레이가 6, 7이 나오죠? 6, 7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지금 0, 1, 2, 여기 하나, 둘, 0, 1, 2, 3, 4, 5, 6, 6번과 7번 위치에 있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요 조건에 맞는 것들이 어디 있느냐? 그 인덱스가 이렇게 튀어나올 수 있겠고요. 근데 가만히 보시면 이게 두 개가 튀어나옵니다. 하나는 지금 뭐가 튀어나오는가 하면은 실제로 어떠한 어레이가 튀어나오고요. 하나는 어떠한 그 타입이 튀어나오고요. 자, 이제 조금 더 나가보면요. 비슷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은, 자, 1보다 큰 것의 위치를 다시 어떻게 하죠? A로 집어넣죠. 그럼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 값이 나오겠죠. 위에서는 위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A가 1보다 작은 것의 위치가 6번째와 7번째라는 것이고요. 여기는 여기 뭐일까요? 그것의 실제로 원소, 여기 A가 실제로 어레이니까 이렇게 하면 위치가 나올 테고, 자, 어떤 어레이 위치를 집어넣으면 값이 나오겠죠? 그럼 이걸 클릭해 보시면, 실행해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자, 이 값과 이 값이 튀어나온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where는 뭔가 하면은 어떠한 위치를, 이 조건에 맞는 위치를 우리가 인덱스 넘버를 출력해 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역으로 우리가 그 위치에다가 어떤 어레이를 이제 집어넣으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값을 뽑아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where에 또 다른 파라미터가 두 개가 더 들어갑니다. 어떻게 들어가는가 하면 여기서 보시면 지금 어레이가 아까는 그냥 A는 1보다 작다는 것이었는데 이번에는 A는 1보다 크고 콤마 0과 A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은 자, A가 10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것은 0으로 채우고 A는 나머지는 그대로 두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건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어떠한 매트릭스에서 자 10보다 큰 모든 어떤 원소들은 0으로 바꾸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그냥 그대로 두라는 A로 남겨두라는 겁니다. 자, 위에 보시면 지금 1, 2, 3, 10, 20, 30, 0.1, 0.2가 나오죠. 10보다 큰 게 뭐가 있을까요? 같은 거, 10보다 같은 것은 자, 10, 20, 30이 있겠죠. 자, 이 부분이 다 0으로 채워지고 나머지는 10보다 작기 때문에 그대로 둘 겁니다. 실행해 보시면요, 이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10, 20, 30에 있는 자리들은 모두 0으로 만들어졌고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 좀 더 응용해 보실까요? 좀 더 응용해 보시면 자, 요것은 어떨까요? NP는 A는 10보다 크거나 같고 그대로 두거나 자, A가 1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대로 둡니다. A를 그대로 두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자, A를 그 원소, 그 엘리먼트를 10배를 곱하는 겁니다. 자, 10보다 큰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은 그대로 10, 20, 30이 될 겁니다. 나머지는 여기 else 부분에 해당되는 이 부분이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1이 10배가 늘어날 거고 2가 10배가 늘어날 거고 3이 10배가 늘어날 겁니다. 그럼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자, 1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들은 모두 그대로 남죠. 여기에 조건에 따라서. 그리고 10보다 작은 놈들. 자, 이 부분이 else 부분인데 else 부분은 어떻게 된다고요? 자, 10배가 느는 거죠. 그래서 10도 10배, 1도 10배가 늘고 2도 10배가 늘고 3도 10배가 늘고 그리고 0.1과 0.2 모두 10배 늘어서 1이나 2가 됐습니다. 자, 이제 where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자, 아래 것을 보시면 좀 더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앞에서 보신 것은 1차원이었으면 지금 이것은 3x3이죠. 그래서 보시면 지금 세 줄이 있고 컬럼도 세 줄이고 그리고 로도 세 줄입니다. 3x3. 자,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지금 A가 4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1로 채우고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두라는 겁니다. 그래서 0은 4보다 작죠? 그러면 마이너스 1로 채우겠고 1도 4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1로 채우고 2도 4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1로 채우고 그래서 자, 이 부분은 모두 마이너스 1, 이 부분과 이 부분도 마이너스 1, 이 부분과 이 부분도 모두 마이너스 1이고 남는 부분은 4와 6분이 남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실행을 해보면 자, 이렇게 됩니다. 다음은 여러분한테 조금 어려울 수 있겠는데 메쉬 그리드를 만드는 겁니다. 일단은 이 라인부터 한번 실행해 보고 가시죠. 자, 여기 그 MP의 mGrid라는 것을 골라냅니다. mGrid를 골라내는데 여기 보시면 그냥 괄호가 아니라 중괄호를 썼죠. 마치 어떤 리스트에서 슬라이스를 골라내는 것처럼 썼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그냥 슬라이스를 뽑아내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쉽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그냥 매트릭스를 우리가 하나 가져오는 겁니다. 어떤 매트릭스를 가져오는가 하면 사실은 요거를 실행하시면 두 개의 매트릭스 어레이를 가져오는데 3x5, 3x5의 그런 매트릭스 두 개를 가져옵니다. 하나는 어떤 건가 하면은 첫 번째 것은 x는 각 줄이 0부터 2까지 채워져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각 열이 1부터 5까지 채워 있습니다.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실행해 보시면 어떻죠? 우리가 지금 mgrid 이것을 한번 실행해 봤는데요. 역시 정해져 있는 어떠한 그냥 매트릭스에서 어레이로 가져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와 y가 있는데 x는 어떻죠? x는 자, 역시 3 곱하기 5 매트릭스고요. 두 번째도 3 곱하기 5의 매트릭스인데 두 개의 차이를 비교해 보시면 x는 각 줄에 있는 모든 원소가 같고요. 하지만 로우로 내려올수록 3까지. 자, 첫 줄은 0, 두 번째는 1, 세 번째 줄은 2죠. 자, 두 번째 매트릭스도 역시 3x5인데 이번엔 컬럼이 그렇습니다. 컬럼이 모두 0, 1, 2, 3, 4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m그리드를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고요. O그리드는 이 중에서 X는 첫 번째 컬럼만 뽑아내고 그리고 Y는 첫 번째 로만 뽑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실행해 보시면 이와 같죠. 그래서 똑같이 3x5인데 사실은 3x5짜리를 아래처럼 뽑아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컬럼만 뽑아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첫 번째 로만 뽑아내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O그리드와 m그리드를 한번 만들어 보셨고요. 그 다음에 where의 좀 응용인데 아까 where이 어떤 의미였죠? 어떤 조건이 있었고 이 조건 중에 어떤 주어진 매트릭스가 충족되는 부분들이 여기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보통 말해서 if then else 할 때 if then이 이 부분이 되는 것이고 else 부분이 이거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부분은 뭐죠? 요 조건이 만족하는 거. 이 부분은 이거와 맞지 않는 것들. 그러면 자, 여기에서 이 조건과 앞에 있는 조건과 만족하는 것은 뭐죠? 자, 같은 자리 true, true, true 만족하는 것이 이 부분만 남고 나머지 false 부분 남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가 나오겠습니까?
true, true, true. 자, 1, 3, 4만 나오는 것이고, 자, 여기서는 뭐죠? 자, 여기에서 true는 false, false는 true로 바꾼 상태에서 골라내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는 뭐겠죠? 여기는 지금, true, false, true, true니까 여기에서는 두 번째 else 조건에서는, 자, false인 것만 나오겠죠? 그래서 9, 7, 6은 제외하고 8만 남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걸 실행해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자, 1, 8, 3, 4. 1, 3, 4는 여기서 왔고, 이 조건 때문에, 여기 true, true, true 조건 때문에, 이 8은 어디서 왔죠? 여기에서 나온 거죠? 자, 여기에서 false만 불러온 거죠. 그렇습니다. 예. 자, 이거는 아까 오그리드를 좀 더 응용한 건데요. 오그리드를 좀 응용한 건데, 이건 뭔가 하면은, 자, 여기는 이번에는, 콜론이 두 개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 콜론, 1 콜론, 그리고 5j죠. 자, 이거를 실행해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렇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자, 1부터 1까지의 5개의 수를 균등해서 뽑아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것은 마이너스 1이고요. 끝나는 것은 1이고 그 사이에 3개를 균등해서 뽑아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랩을 통해서 numPy를 학습해 보았습니다. 머신러닝을 공부하면서 numPy의 학습은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여러분께서 배우시게 될 대부분의 그 머신러닝의 구조는 주로 뉴럴 네트워크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고 뉴럴 네트워크는 매트릭스가 가장 잘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트릭스는 어레이 형태로 바뀔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numPy를 통해서 매트릭스 계산을 효율적이면서도 좋은 성능을 가지고 계산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앞으로 그 머신러닝을 공부하면서 numPy 함수를 많이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에 꼭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